네, 건강합시다. 한국의학연구소 KMI 여의도 검진센터 신상엽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 건강검진의 필요성은 이제 다들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대개 40세 이상이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보통 이제 건강검진은 일반적인 병원에서 진단치료하고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병원에서 진단치료를 할 때는 병을 치유하기 위한 진단과 그렇죠. 이제 그 치료인데 건강검진은 그게 아니고요. 그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만성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서 예방하겠다. 또 하나는 암을 조기에 찾아내서 예방하겠다. 이 두 가지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보통은 4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암이나 만성 질환들이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40세부터 만성질환 발생 그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겁니까? 이제 당뇨, 고혈압, 이제 고지혈증 이런 이제 만성 질환들이 대부분 이제 40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40대부터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체크하는 것이 좋다.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 암검진 우리가 뭐 사실 다 위험한 병이잖아요. 고혈압도 위험하고 뭐 다 위험하지만 당뇨도 위험하고. 근데 암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암을 제일 겁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검진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 주기로 받으면 됩니까? 이 건강검진이 이제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건강검진에서 추구하는 바는 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의 예방을 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댐에 물이 담기는데 이제 차다 보면 경계 수위도 넘어가고 위험 수위도 넘어가고 이제 그게 넘어가다 보면 댐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치료에서는 댐이 무너진 상황을 갖다 발견하겠다라는 거지만 저희들은 뭐냐면 경계 수위에 넘어가는 것들도 조기에 발견해서 그걸 물을 빼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종마다 물이 차는 속도가 다르고 그 이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그 주기가 조금씩 체크하는 물의 수위를 체크하는 이제 그 주기가 달라지는데 보통은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그 외의 암은 1에서 2년 정도마다 이렇게 수위 체크를 하면서 그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암 발병 가능성이 높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일반인들. 그 일반인들에게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일반인들한테서 이제 간암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그 5대암 검진이 있고 이제 7대암 검진이라고 해서 그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해주고 있는데 국가 5대암은 사실은 위, 대장, 간, 자궁경부, 유방암이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폐랑 그 갑상선이 합쳐지면 이제 7대암으로 이제 나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간 같은 경우는 B형 간염, C형 간염 보균자거나 간경화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위험군이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6개월마다 이제 태아 알파 단백과 초음파로 조기 검진을 정기 검진을 하도록 돼 있고요. 네. 정상적인 일반인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의 조기 검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의 조기 진단 목적으로 이제 6개월이고 그 외에 이제 위나 대장 이런 것들은 1에서 2년 간격에 이제 그게 적당한 간격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5대 암 검진에 폐암이 빠져 있잖아요. 갑상선암하고. 이 폐암은 되게 담배가 원인이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흡연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흡연이 폐암의 가장 위험 요인인 건 누가 말씀드려 다 맞는데 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위험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굳이 흡연이 아니더라도 이제 연소하는 물질들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자동차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도 결국 다 연소되어서 이제 그런 유해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 고등어 구울 때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온대잖아요. 그럼 그것도 폐암에 영향을 주겠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아, 이거 또 고등어 파는 분들이 또 힘들어지겠네. 아니, 고등어 판매가 줄었대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담배가 제일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비흡연자에서도 폐암은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치매도 건강검진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까?
치매는 이제 사실은 본인이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같이 모시고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도권 하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기 검진이 6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해줍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국가 검진 중에서 생애 전환기 검진이라고 40세와 66세에 전 국민이 받게 돼 있는 검진이 있는데 66세 때 받는 그 검진 내역 안에 그 노인 신체 기능 검사에 그 치매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2번 정도의 그 국가 차원의 이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치매 검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슨 피를 뽑아서 합니까? 아니면 이제 그 인지 테스트 같은 예, 거? 테스트를 갖다 이제 종이에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체크리스트로 일단 기본적인 걸 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제 보다 정밀한 검사를 이제 하시도록. 그것도 혹시 시험이라고 가해하시는 분 안 계시나 모르겠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4471님이 암 중에서 조기 발견하더라도 완치하기 힘든, 가장 힘든 암이 어떤 암인가요? 그러셨어요. 뭐, 가장 힘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 내부 장기에 있는 암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뭐 간이든지 폐든지 췌장이든지 이렇게 깊숙이 있으면서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암들이 예, 좀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습니다. 특히 췌장은 발견도 어렵고 참 이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예. 뭐 모든 암이 다 힘듭니다만. 예. 2693님이 원장님께 드릴 질문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시면서 광화문 KMI 이게 광화문에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 채용 신체 검사를 몇 번 받았는데 기업에 채용할 때 신체 검사를 이렇게 제출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회사에서 이제 이걸 검사를 받은 모양입니다. 근데 회사나 병원에서 그 결과를 안 알려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선후배 친구들 모두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귀찮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셨네요. 이 기업 채용 검진이 이제 단순한 건강 상태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기업 측에서 그 건강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 취업 자체의 그 일종의 한 단계의 서류의 과정으로 이제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네. 회사에 따라 다른데 그런 그게 전형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형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전형 자료 맨 끝에 써 있긴 해요. 조그맣게. 예, 근데 그게 불합격이 나왔을 때 채용 여부를 고민하는 회사들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기 건강검진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안 예.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예. 의뢰를 저희가 하는 회사가 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572님이 신장 이식 환자입니다.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억제제 복용 중입니다. 이게 면역 억제제입니까? 하여튼 그런 거. 네, 이제 신장이나 뭐 이런 이식을 하시게 된 분들은 이제 면역 억제제를 보통은 평생 드셔야 되는데 그 일상적인 그 해외 여행에 크게 지장이 있는 바는 없지만 그 이제 동남아나 중남미, 아프리카 같이 조금 이제 환경 상태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을 갈 때는 이제 뭐 적절한 접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가시는 게 안전할 수 있겠죠. 접종이요? 예. 저희 감염내과 전공이시니까 전염병 이런 거 전공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남아나 남미나 이번에 뭐 지카 바이러스도 네, 그렇고 또 뭐 지난번 메르스도 중동의 낙타 바이러스 네,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거 이 예방 접종을 제대로 하면 다 예방이 됩니까? 예방 접종이 개발이 돼 있으면 참 좋은데요. 지금 이제 대부분 그런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 또 우리가 많이 가는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제 풍토병이 있거든요. 하나는 모기매개의 풍토병이 있고 지저분한 물음식 때문에 걸리는 이제 수인성 질환이 있는데 지금 이제 모기매개 질환 중에 말씀하신 뭐 말라리아도 있고, 그다음 댕기열도 있고, 지카 바이러스도 있고, 황열도 있는데 이 중에서 백신이 있는 건 황열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 없으면 예방약을 먹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이제 말라리아가 일부에서 먹는 걸로 예방이 되고, 근데 지카나 댕기나 이런 것들은 아예 예방약도 없고 예방 백신도 없고 모기 안 물리는 게 최선인 뭐 이런 상황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그 계속 진짜 모기가 위험하다 이렇게라도 알려드려야 될 텐데. 좀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3115님이, 제가 간염 보균자라고 해서 해마다 정밀검사를 하는데, 검진 지정병원에 가면 2년마다 공짜 검진이라고 멀쩡한 사람도 북적거립니다. 이거 지정병원 배불리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그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균자 또는 이제 만성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그 초음파하고 알파 태아 단백을 6개월 간격으로 이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비용이 사실 들어가는 게 아닌데 예. 그 어떻게 비용을 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3999님이 내시경 검사 도중에 오히려 감염 위험이 있다던데요. 이게 위내시경, 장내시경, 대장내시경 이런 거죠? 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내시경 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게 정말 소독이 잘 돼서 깨끗한 상황에서 진행이 돼서 내가 이 검사를 통해 감염이 되지 않을까 이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그렇게 그 검진하는 저희 의사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쓰던 주사기 써갖고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일부에서 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내시경 같은 경우는 정도 관리라고 해서 예. 그 내시경 사용되는 그 겸자라든가 내시경 기구에 대한 소독 기준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안전하게 하고 있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저는 감염내과 의사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나. 그래요? 예. 근데 원장님 지금 답답해 하시는데 사실은 이 의사나 뭐 건강검진센터도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병원처럼 생각하니까 병원에 자기 몸을 맡길 때는 정말 절대적인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사고, 뭐 정말 극소수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게 이제 알려지면 모든 병원, 모든 의사를 이게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답답하시겠네요. 그럴 때는 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뭐 의사가 뭐 어떤 행위를 해서 특히나 이제 침습적인 그런 뭐 시술을 해야 되거나 뭐 내시경을 해야 되거나 했을 때는 네. 뭐 100% 완전하게 이제 그 모든 결과가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익숙해지고 조심하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이게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계속 이 사후 점검을 하는 거죠. 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같네요. 예. 6126님이 박사님은 건강검진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작년에 전체를 다 했는데요. 대장 내시경까지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까지 하면 되게 다 한다 그러대요. 근데 저는 채식을 해서 그런지 뭐 대장 내시경에서도 작은 용종도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고. 예,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했냐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기분 좋던데요. 네, 좋은 거죠. 예. 5184님이 실제 중요한 검진은 세밀한 검진이 아니어서 나중에 좀 병이 악화된 후에 발견되기도 하던데 좀 더 정밀한 검진하도록 미리 조치를 해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이게 비용이 드는 문제라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암 검진이니 이제 생애전환기 검진이니 해서 적은 비용으로 이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개별 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검진을 갖다 선택을 하실 때 그냥 셋업이 돼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검진센터에 방문을 하셔갖고 문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과거에 이제 있었던 병력과 이제 검사 결과들을 이제 갖고 있는 곳에 주로 가셔가지고 예전에 이랬으니까 주로 필요한 것들, 그 사람에게 좀 더 위험한 것들을 이렇게 잘 검사 조정을 해서 하게 되면 보다 더 좀 세밀한 그런 검진을 받으실 수 있겠죠. 자기가 다니던 병원의 진료 기록 같은 거를 가지고 가면은 좋겠네요. 가급적이면 이제 한 군데서 받으시면 좋은 게 이게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해서 정상이 나오는데 자꾸 왜 이걸 뭐하러 검사하냐 그러시는데 사실은 건강검진 그 의미가 있는 게 댐의 수위가 60에서 갑자기 한 달 사이에 90이 됐다 그러면 같은 60에서 90 정상이라고 괜찮은 게 아니라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검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 거와의 비교 관찰, 젊을 땐 없었는데 뭔가 새로 생겼다. 그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그거에 맞는 이제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냥 맨 처음 오셔서 아무것도 정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검사 골라드리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한 군데서 이렇게 추이를 봐가면서 검사하시는 게 작은 병원이라도 주치 네, 맞습니다. 관계를 맺는 예, 주치를 하나 만드셔서 그분께 이제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정밀도가 높아지죠. 그럴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건강검진도 같은 센터에서 하면 기록이 계속 예, 남아있을 그렇습니다. 테니까 추세를 보기가 더 예, 쉽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기왕이면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 다시 담당해서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6126님이 20년 전에 KMI 이게 맞죠? 한국 네, 의학연구소. 맞습니다. 예. 근무한 적이 있는데 새롭네요. 이게 20년이 넘었습니까?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 7322님이 박사님 전혀 1월에 초음 검진했을 때 지방이 조금 있다 했고 또 회사에서 5월에 피검사했는데 간질환이 있다고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제 간, 5가지 장기를 봐줍니다. 간, 신장, 담낭, 췌장, 비장. 이제 이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간인데요. 대부분 이제 한 30대 넘어가고 그러면 초음파를 간에 딱 갖다 대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게 이제 지방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방간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 지방간의 정도에 따라서 뭐 경증이냐, 중등증이냐, 중증이냐 나누는데 이 간 안에가 원래 지방이 없던 자리에 지방에 가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간세포들이 깨집니다. 그러면 그 간세포 안에 들어가 있던 효소가 혈액 안에 나와서 올라가는데 그게 간 수치예요.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게 지금 같이 이제 맞물리는 거거든요. 이거 치료를 해야 되겠네. 그 결국은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검진의 핵심이 관리를. 그거죠. 이게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니까 내 간 안에 지방이 있구나. 그럼 운동을 해서 빼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병을 막아가는 게 이제 검진의 이제 주 목적이 되는 그럼 거죠. 이렇게 검진해서 나왔으면 이게 병원을 가서 이렇게 다니던 주치의병원이 있으면 가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게 맞겠네요.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예, 하는 거다. 예. 이런 말씀이고요. 2999님이 치매셨던 아버지가 MRI를 찍어보니 뇌의 어느 부분 색이 좀 다르던데요. 예, 의사분 말로는 진행이 많이 됐다고 했습니다. 뇌사진을 찍어보면 치매 예방이나 진행을 막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 뇌에 이제 CT로는 이제 좀 어렵고요. MRI를 찍게 되면 예. 이제 숨어 있는 경색이나 그다음에 치매 관련된 뇌의 이제 유소견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분은 근데 MRI를 이제 찍었네요. 예, 오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조기 검진을 통해서 가능성이 없는지를 여부를 해서 관리를 하고 네. 좀 안 좋아지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치료적인 목적으로 이제 MRI를 찍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MRI 촬영이 이 치매를 진단하고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다. 예, 예. 어느 정도의 그 보조적인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확진을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 그런 치매에 관련된 인지장애가 있는데 MRI를 봤더니 그거에 맞는 그렇구나. 소견들이 보인다 그랬을 때 아하. 이제 확실한 이제 그렇군요. 그 도움 소견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그리고요. 2693님이 지카가 신생아 소두증만 아니면 크게 위험한 질환은 아니라는데 맞나요? 지카 바이러스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질환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무시를 받았던 게 예. 그 10명이 걸리면 8명은 증상이 없고 2명이 나타나는 증상이 감기 기운 있다 일주일 안에 다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감염 질환 그런 거에서 이제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2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태어난 태아한테서 소두증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이제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이제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상하지에 이제 마비 증상이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길랭바레의 마비 증상은 대부분 회복이 되는데 소아 소두증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이제 그게 공중보건학적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거죠. 작년 올해 사이에. 예. 그 전까지는 굉장히 무시를 당했던 굉장히 증상 자체는 굉장히 경미하거나 대부분은 없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요. 2605님이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2605님이 여의도 KMI에서 최근에 검진 받았는데 친절하고 결과 해석도 잘해주더군요. 감사합니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직접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죠. 이 KMI에 대한 질문이 또 있네요. KMI 의사 간호사들은 공무원인가요?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예, 4471님이 지방간은 누구나 있다던데 맞습니까? 지방간이 생기는 거는요, 이제 에너지 밸런스가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적어지면 남아도는 칼로리를 갖다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바꿔서 배나 간에다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칼로리보다 나가는 게 적었다는 얘기는 운동을 하거나 적게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그 지방간 안에서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사들은 건강관리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4471님 질문부터.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부분입니다. 법입니다.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우리 일반인들 농민분보다 더 낮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예. 의사들이 일찍 죽는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앉혀놓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참 쉽지가 않죠. 알아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학연구소 KMI의 여의도 검진센터 신상혁 원장이었습니다.